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실 경기의 최전선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총알바지 자영업자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정부가 거리두기를 연장할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충격은 그만큼 컸으니까요. 그만큼 지금 온 사방에서 자영업자들은 충격에 충격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거리두기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상황이 낮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제 0시부로 봐도요. 그러면 그제죠. 1월 1일 날은 82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800명대로 떨어졌다. 좀 작아졌다. 이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나 800명대도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800명대도. 지금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1000명이 넘으니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중에는 아예 이럴 바에야 찔끔찔끔 올릴 바에야 한꺼번에 해라 이거죠. 한꺼번에 3단계로 가서 2주 문을 완전히 다 닫자 이거예요. 봉쇄령을 내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확진자가 확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다면 그러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찔끔찔끔 가면 이게 장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애매하다 이겁니다. 1차 대유행 때는 사실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아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확 줄었습니다. 2차 대유행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8월 30일 날 수도권에 2.5단계를 내리면서 확진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 대유행 때는 찔끔찔끔 하다가 보니까 그 찔끔의 여파가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1.5단계 했다가 2단계 했다가 2단계 플러스 알파 했다가 3단계 했다가 연말 특별 방역이라고 해서 5인 이상 집회 금지했다가 그야말로 자영업자 당사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게 방역에 실패한 거 아니냐? 정부가 방역에 실패해서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으니까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그랬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배상 다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닫는 것도 아니고 안 닫는 것도 아니고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이렇게 나눠놓기만 해서는 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원성은 지금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꼭대기까지. 겨우 버텨왔는데 또 2.5단계 연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지가 막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2.5단계 연장을 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했는 게 이게 수도권이었잖아요. 이거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했어요. 그리고 핵심은 다중이용시설은 폐쇄. 그리고 식당이나 혹은 생필품이나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생활이용시설은 제한.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졌다는 것은 스키장이라든가 겨울 스포츠 시설 3분의 1까지만 들어오면 허용이 된다. 이거 하나 달라진 거고요. 학원도 9인 미만에 대해서는 학원을 열어준다. 이게 달라진 거라면 달라진 겁니다. 나머지는 연말 특별 대방역하고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유흥시설 5종 안됩니다. 방문 판매 안됩니다. 노래방, 체육관, 공연장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 연습장, 당구장 이런 거 안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다중이용시설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목욕탕 안되죠. 찜질시설 안되죠. 똑같습니다. 생활편의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반관리시설이에요. 여기는 9시 이후까지 제한이 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그리고 놀이공원. 특히 영화관이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두기 해야 됩니다. 식당하고 카페는요. 카페나 제과점은 취식이 불가능하고요. 포장하고 배달만 가능하고요. 음식점은 앉아서 먹을 수 있으나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좀 심각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버텨낼 수 있느냐. 자영업자가 멸종된다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지만 요즘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올 정도예요. 아니 점심시간에도 요즘은 손님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저녁시간에는 아예 이렇게 손님이 없잖아요. 식당조차도 이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서울 곰탕집 사장님도 결국은 가게를 접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게 자영업자들의 이야기예요. 식당만 이렇겠습니까? PC방은요. PC방도 줄줄이에요. 노래방은요. 영업을 못하는데 계속 살아날까 싶죠. 영업을 못하는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면 824명이고 오늘은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해요. 오늘 0시부로는. 그러나 지금 이 수치도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3차 대유행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만큼 자영업자는 진짜 멸종된다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 될 거예요. 어느 한 곳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없어요. 수많은 자영업자들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타격을 입습니다. 옛날에 줄을 서서 먹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옛날에는 PC방이 거덕거덕 찼었거든요. 옛날에는 노래 연습장이 노래 부르느라고 소리가 주변까지 울려 퍼졌거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겨우 먹고 사는데 겨우 연명이라 연명. 예, 겨우 연명한다고 이야기해요. 연명할 정도인데 지금 2.5단계가 연장이 됐다. 생계 막막하고 이제 폐업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생지옥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요.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식물인간 됐다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식물인간이다. 그야말로 지금 링거를 꽂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식물인간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게다가 5인 이상 손님이 앉을 수가 없잖아요. 서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와서 5명이 테이블을 따로 앉아도 안 됩니다. 5명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5명 자체가. 테이블을 따로 앉는다고 해서 그게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되느냐. 같이 와서 따로 앉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저녁에 따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애저녁에. 그러니 자영업자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출금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 아우성이다. 이 말이 어울립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 중에는요.
쿠팡 이츠에서 배달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여러분 쿠팡 이츠 물류센터를 한번 가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라느냐고요? 외제차들이 거덕거덕합니다. 예. 고급 승용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자영업자들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쿠팡 이츠라고 배달이라도 해서라도 지금 뭐 전기료라도 된다든가 아니면 관리비라도 된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좀 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자영업자가 진짜 멸종이란 말이 어울리죠. 정부도 참 난감한 거죠. 3단계 가고 싶죠. 정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안 가고 싶겠어요. 근데 3단계로 갔을 때 경제에 주는 충격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영업의 비중이 크잖아요. 경제활동 인구의 25%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아직도 24.5%까지 가기도 하지만 25%가 넘습니다. 국내 총 생산의 적어도 개수치로 나온 거는 17.5%를 차지해요. 실제로는 20%가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소비 중에 민간 소비 중에 이게 20% 이상이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충격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충격을 우려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방역을 한다는 것 오히려 자영업자를 2번 죽이는 일이다. 자영업자의 멸종을 앞당기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희망이 없다는 표현을 써요. 1월에도 희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남은 것도 없다. 폐업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다.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심정입니다. 바닥 경기가 이렇게까지 붕괴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안 했지만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닥이 무너지면요, 여러분, 소비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25%가 자영업자니까 가계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중소기업이 좋습니까? 어디? 중소기업도 죽을 맛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 주 52시간제가 또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주 52시간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사람을 더 뽑든가 아니면 규모를 줄이든가 그것도 아니면 폐업하든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사람을 더 뽑을 힘은 없다. 결국 규모를 줄인다. 규모를 줄이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52시간제를 주니까 근로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가게로 돌아가면 가게의 근로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가게가 자영업자의 어떤 사업소득이 줄어들고 가게가 회사에 다니면서 버는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면 소비는 그만큼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온다 이런 거예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지금 마지막 발악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갈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 자영업자들은 나 홀로 고립감에 울고 고독감에 울고 돈 못 벌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자들에게는 지금 지옥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감기,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